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의심된다. 자, 그리고 옆에서 참모죠. 이동관 전 수석은 우리도 노정부 때 파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청와대는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실상 공개를 한다고요? 뻥카일 가능성. 그러면서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거 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굴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네요. 근데 반성을 많이 했네. 누구한테 한 얘기 해보니까 김태흠 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에게 한 말인데 포항에 내려갔죠? 지진이 난 곳. 근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을 보더니 껴안으면서 반성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김태흠 의원이 내가 뭐 홍해 꼬붕이냐? 기자들이 혹시 홍준표 대표 따라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꼬붕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두 분 관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유여해 역시 한국당 최고위원인데요. 포항 지진 문정부의 하늘이 준 경고. 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해요. 천재지변에 수능도 미뤄졌는데 뭐라는 거죠? 도대체 하늘이 준 경고? 뭐랍니까? 라고 지금 수근수근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그리다지 좋지 않아 보여요. 자, 마지막 날 보죠. 최순실 심장이 펄떡. 자, 재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네요. 구속 연장 시 유엔에 문제 제기한다.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순실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픈데 유엔에 제소할 거냐? 나는 이미 했걸랑? 혹시 이런 속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거는 정말 마지막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국가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대표님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땡큐. 아, 대표가 반성 많이 했네. 말도 하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백화에 개놓으시 시기는 전국적으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잠깐 양해부하고 약을 먹으면. 자, 기찬 말, 기막힌 말. 자, 영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어떤 말들 고르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연세대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대학생들 특강을 했는데 엄마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엄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 이런 것인데요. 대학생들에게 저런 말들을 해준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유해원 최고위원이 하는 말을 보면 저 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정치인이 과거 정치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젊은 정치인이 기존의 보수 정치인이 잘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 똑같은 방식으로 비비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의 비전에 무슨 그런 발전이 있겠습니까? 선배 말 듣지 마라. 네. 이 정도 네, 되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기막힌 말은 어떤 걸 기막힌 말은 MB께서 이제 바레인을 다녀오셨는데 측근들이 하는 말이 이 MB께서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도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롤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한다. 예. 사실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하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피를 낭비했던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분께서 또 잘했다고 한술 더 떠서 외국까지 태우면 얘도 열심히 하겠다. 예. 좀 기가 막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자, 옆에 계신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께서는 고민하시다가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어떤 걸 적으셨습니까? 우선 그 기찻말부터 말씀드릴까요? 촌철살인인데. 예, 그 JSA 대대장이요. 예. 그 북한군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부하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낮은 포복으로 가서 구해왔습니다. 직접 가서 구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말이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은 거는 젊은 군인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솔선하는 지도자 정말 본받을 만하고요. 물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상황은 사실은 큰 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목숨을 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저는 저 말이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기찬 말로 그렇습니다. 네, 저런 지도자들이 정치권에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군인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말은 최모 의원이 뭐 이름을 쓰셨네요. 뭐 최모 의원이가 그냥 쓰셨습니다. 동대구역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기가 조금 섬뜩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것은 교육상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생명 경시, 두 번째는 책임 회피,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감 조성. 이런 아주 근데 잘못. 왜 굳이 동대구역이었을까요? 자기가 그리 아마 드나드는 그 길목이었던 모양인데요. 왜 하필 거기서 무슨 결행을 하겠다고 하는지 우선 그 행동 자체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저런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 망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가 막힌 말이라고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는데 아주 준엄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옆에서 계속 웃고 계신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말씀을 고르셨습니까? 웃지 않았는데.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오늘을 제가 뽑은 기찻말은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현재 1,3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아직 5분이 돌아오지 못하셨는데 그 전남 목포 신항에서 16일자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의 수색을 포기하고 이들을 가슴에 묻고 세월호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월호 가족분들의 그런 마음이 저는 사실은 가장 이번 주에 마음이 와닿았고요. 지금 현재 미수습자 원래 9분 중에서 4분의 시신은 사실은 선체를 인양하면서 찾았고요. 아직 5분에 대해서 못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승자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숙연하면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네, 마음이 사실 너무 아픈데요.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막힌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4일 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보상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는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쪽 넘어와서 차명진 전 의원님 어떤 말 2가지 고르셨습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저께 북한에서 귀순 병사가 JSA에서 이제 이렇게 귀순을 할 때 북한에서 그 귀순 병사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군사 분계선을 넘어섰을 때도 총을 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나?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유엔사가 그 당시 작전을 통할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대응을 했더라면 상당히 이게 확전이 됐을 수 있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답을 내놨어요. 조준해서 사격을 할 수는 없지만 비조준해서 경고 사격이라도 했어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정답이었거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씀은 이후에 앞으로 남북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군인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슴에 깊이 못 박힌 전투 지침이 됐을 겁니다. 실제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대응한다. 그런데 그 대응할 때 우리는 상당히 이제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대고 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고 사격부터 한다.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본인의 이 공수특전단 본능은 상당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이 문제를 대진단을 내리시고 차명진 전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한 거는 굉장히 드문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엔 그런데. 그렇죠. 예. 참 문재인 대통령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박지원 최고위원, 박지원 대표가 통합은 전능하들이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안철수 대표의 통합 의도에 대해서 정말로 뭣도 모르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박지원 대표는 당장 지금 아마 본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본인도 뭐 전남지사 얘기 나오니까 그 표가 아쉽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이래요. 박지원 대표가 아마 이번에 전남지사 나와도 그 표들이 박지원 대표한테 안 갈 거예요. 민주당 후보한테 가지. 그러니까 이걸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표들의 장기적인 동향을 고려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저런 상당히 신고 원료에 의한 모험수, 중도를 한번 세력을 형성해 보겠다는 그 노력. 저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 국민의당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태일 위원장님 혹시 차명진 전 의원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다들 또 불안해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 뭔가 좀 만들어 간다는 또 그런 또 재미도 함께 이제 그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 새로이 뭐 정치 세력을 규합한다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뭐 여론조사는 보니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두 정당이 통합 수준까지 가려면 명분도 있어야 되고 계기도 있어야 되고 또 내부적인 공감도 있어야 되고 국민적 지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 이런 단계적 그 경로가 이제 두 정당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부적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지가 첫 단계의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당에 몸담고 계신 분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근데 당에 몸담지 않고 밖에 계신 분께서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셨는데 어떤 분 말씀이 진짜 가까울지 모르겠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떤 말 고르셨습니까? 네, 저도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내려온 북한군 병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총상치료 의사인 이국종 교수. 대한민국의 오려한 사람 꼭 살리고 싶다. 이 석혜균 선장을 살렸듯이 지금 굉장히 총상을 많이 입고 목숨이 위태롭지만 일단 초기 단계의 처치를 굉장히 잘했고 반드시 살려내겠다. 참 이 교수님 뜻대로 정말 이 병사가 깨어나길 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미군의 응급처치 그 도스트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어떤 겸손함도 갖추고 그래서 최고의 의사다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묵직한 울림을 준 반면에 이 교수께서 또 이 가벼운 언행으로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입니다. 지금 예. 미국 방문 중에 계신데 예. 물론 미국이 한미 FTA를 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같네요. 법원이 최순실, 안종범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합니다. 지금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오늘 19일이면은 영장, 2차 영장 기간이 다 만료가 돼서 석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6개월간 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스 속보인데요. 법원이 최순실, 안종범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고 합니다. 자, 최순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고요. 최장 6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민 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사실 뭐 당당하게 우리도 외교 협상하겠다는 취지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 정부 입장하고도 좀 다른 내용이고요. 미국에 가셔서 좀 언행이 가볍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고 또 추미애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간 이야기를 또 언론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일 안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민감한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상 간에 논의된 내용은 공개하는 게 아닌데 지금 추미애 대표 미국 가셔서 좀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FTA, 한미 FTA 폐기 발언은 미국 측에서 나오면서 우리 국내가 굉장히 기겁을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 가서 저 얘기를 해서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 화면으로 여기를 좀 다시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최순실, 아까 소개 드렸죠? 구속 연장 시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근데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할까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엔에 제소해서 그것도 해외에 있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유엔에 제소를 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 과연 어떤 맥락인지 우선 관련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죄를 지켜 살게 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렇게 계속 억울하다고 한 최순실 3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요. 앞으로 6개월간 더 수감이 돼야 되는데.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최순실도 구속영장 연장 시 유엔에 제소했다 주장을 했어요. 연장이 됐습니다, 막상. 이런 주장 자꾸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1월 달에도 민주주의 아니다.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사실 그런 측면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박자를 맞춰서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를 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적 탄압, 그래서 국제기구 지난번에 뭐 MH그룹인가 그런 쪽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말하자면 자료 화면을 만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가 어쨌든 3번이나 연장돼서 구속되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계속 국제사회의 정치적 탄압의 대상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법원이 인권 탄압을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라면? 그렇게 이제 자꾸 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넓은 방에 살고 그런 대우를 받고 실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누가 어떤 구치소 안에서 어떤 소장하고 만나고 주치의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고 이제 그런 심리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 최순실이 박근혜와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외부,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내가 아닌 외부를 끌어들여서 뭔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최순실 씨 그 영장 발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 재판부가 두 가지 재판부였어요. 두 개 재판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재판받는 김세윤 부장 재판부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부 2대 그 학사비리 관련된 재판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부에서는 이미 사실은 3년이라고 하는 형이 선고가 됐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김세윤 부장 재판부에서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었더라면 원칙적으로는 3년형을 선고하면서 저쪽 재판부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안 한 이유가 이쪽에 영장이 발부돼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3차 구속영장 발부가 절차적으로 조금 내지는 세 번째 그 혐의 사실이 좀 약하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발부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그분은 이쪽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세윤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 이미 뭐 선고를 받아서 유죄로 일단 1심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죠. 그냥 수감 상태에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건데. 확정 판결은 안 났지만 1, 2심에서 그렇게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분 얘기도 좀 해보죠. 유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이래서 오늘 인터넷 공간이 아주 발칵 뒤집혔는데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다시 누가 불의의 객이 될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결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신문 보기가 또 두렵습니다. 여기 지금 다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저보고 지금 왜 왔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지금 질문 좀 하겠다. 네, 하세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저한테. 아니, 좀 때리는 건 아니죠. 서로 싸우지 마세요. 얘기 들으러 왔잖아.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들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잠깐만. 제가 할게요. 그래.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신 차명진 전 의원님, 유여의 최고위원의 발언. 하늘에 계시다. 하늘이 무슨 뜻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최순실 씨하고 유여의 씨하고 둘이 좀 비슷한 게 둘이 비슷하다고요? 예, 신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두 분 얘기가 좀 얘기가 항상 그렇게 맥락에 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는 방송용어 어떤 걸 그리신 겁니까? 이게 무슨 방송용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뭐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발 있고. 신발 있고 이게 뭡니까? 아, 이건 좀 수위가 세신 거 아니에요? 방송용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께서는 혹시 유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말 심각하죠. 뭐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요. 자기 가치니까요. 근데 저기에는 엄청난 그 희생자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그 저주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어려운 발언이 아닐까. 그분들이 얼마나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도 이제 저런 말 실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인데 저분이 이제 또 당의 최고 지도부에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남다른 어떤 책임을
좀 늦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 나머지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자리에 앉았다 하면 대개 감옥행입니다. 바로 국정원장 자리를 말하는 건데요. 앉았을 때는 최고로 힘이 센 자리긴 하지만 떠나면 참 초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 넘어갑니다. 분께서 또 잘했다고 한술 더 떠서 외국까지 태우면 얘도 열심히 하겠다. 좀 기가 막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자, 옆에 계신 김태일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께서는 고민하시다가 두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어떤 걸 적으셨습니까? 우선 그 기찻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촌철살인인데. 그 JSA 대대장이요. 그 북한군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부하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낮은 포복으로 가서 구해왔습니다. 직접 가서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란 말한 거는 젊은 군인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솔선하는 지도자 정말 본받을 만하고요. 물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상황은 사실은 큰 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 목숨을 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저는 저 말이 감격스럽습니다. 아주 기찬 말로. 그렇습니다. 네, 저런 지도자들이 정치권에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군인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고요. 그건 정말 마지막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서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국가를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대표님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땡큐. 대표가 반성 많이 했나? 제발도 하는 용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백화에 개놓으신 시기에 저는 국회의원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치소에서 계속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뭐 그 폐쇄공포증 같은 게 와서 아까도 그래서 잠깐 양해부하고 약을 먹으면 자, 기찬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요. 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의심된다. 자, 그리고 옆에서 참모죠. 이동관 전 수석은 우리도 노정부 때 파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자, 그런데 청와대는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실상 공개를 한다고요? 뻥카일 가능성. 그러면서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거 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굴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네요. 근데 반성을 많이 했네. 누구한테 한 얘기 해보니까 김태흠 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에게 한 말인데 포항에 내려갔죠? 지진한 곳. 근데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김태흠 최고위원을 보더니 껴안으면서 반성 많이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김태흠 의원이 내가 뭐 홍해 꼬붕이냐? 기자들이 혹시 홍준표 대표와 따라서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꼬붕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두 분 관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유여해 역시 한국당 최고위원인데요. 포항 지진 문정부의 하늘이 준 경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근수근해요.
천재지변에 수능도 미뤄졌는데 뭐라는 거죠? 도대체 하늘이 준 경고 뭐랍니까? 라고 지금 수근수근들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그리다지 좋지 않아 보여요. 자, 마지막 날 보죠. 최순실 심장이 펄떡. 자, 재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네요. 구속 연장 시 유엔에 문제 제기한다.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순실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픈데 유엔에 제소할 거냐? 나는 이미 했걸랑? 혹시 이런 속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책 보복이냐. 기막힌 말. 자, 영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어떤 말들 고르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이 연세대학교 가서 그 아이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대학생들 특강을 했는데 엄마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엄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났다 이런 것인데요. 대학생들에게 저런 말들을 해준 거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해원 최고위원이 하는 말을 보면 저 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정치인이 과거 정치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젊은 정치인이 기존의 보수 정치인이 잘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비비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국가의 비전에 무슨 그런 발전이 있겠습니까? 선배 말 듣지 마라. 네.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기막힌 말은 어떤 걸까요? 기막힌 말은 MB께서 이제 바레인을 다녀오셨는데 측근들이 하는 말이 이 MB께서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도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롤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한다. 사실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하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국비를 낭비했던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